음악. 오늘 우리 남성분들께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후배로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아는 마음으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포기하고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잠자리가 두려워 아내의 눈치를 보고 또한 비아그라 하늘로 당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자기 괴로움에 허덕이고 계시지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 하나만 제대로 아시면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당신 몸의 힘으로 20년은 젊은 시절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30년 넘게 남성들의 건강을 돌봐온 비뇨과 전문의 강민서입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무심코 삼키는 그 파란색 약은 당신의 몸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를 무시하게 만드는 마취제일 뿐입니다. 발기부전은 단순한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이 막혀 머지않아 심장마비나 뇌졸으로 쓰러질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생존 신호입니다.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엔진에서 연기가 나는데도 무시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재료실을 찾아와 가장 센 약, 가장 효과 빠른 주사를 찾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불호령을 내립니다. 사장님, 지금 불 타고 있는 집은 그대로 두고 화재 경보기만 시끄럽다고 꺼버리시겠다는 겁니까? 집을 살리려면 불의 근원부터 잡아야 합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 더 큰 문제, 즉, 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약물 부작용이라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길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밀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기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세상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건강하고 당당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당신은 평생 약의 노예로 살아가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라운 비밀들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을 끊고 당신의 몸을 되살리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한평생을 꿋꿋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영혼을 얼마나 깊은 곳까지 무너뜨리는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왔던 한 분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조금 바꾸었지만 그분이 겪었던 절망과 고통 그리고 되찾은 희망은 모두 제가 직접 지켜본 사실입니다. 고영철 환자분은 72로 평생을 서귀포에서 감귤 농사를 지으며 살아오신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투박한 손이 훈장과도 같은 분이셨습니다. 거친 바닷바람을 이겨내고 탐스러운 감귤을 키워내는 것이 그의 삶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들에게 농장을 물려주고 은퇴하신 뒤 그의 시간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평생을 움직이던 몸이 멈추자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멈춰버린 것입니다. 처음 그가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그의 곁에는 아내분이 함께였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우리 영감 좀 살려줍소. 평생 흙만 파고 살아서 몸 하나는 강철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영단. 사람이 되어 불었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고 말수도 줄고 웃는걸? 본가 언젠지 모르겠소다. 제가 옆에만 가도 슬슬 피하는데 그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 속이 다 타. 들어갑니다. 아내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작 평생을 호령하며 살아온 고영철. 환자분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선 얼굴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분을 잠시 밖에 나가 계시게 한 후 그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거친 목소리로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는 게 아니오다. 아침에 눈을 떠도 몸뚱이가 내 것 같지가 않고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거요. 아내는 나 좋으라고 보약이다 뭐다 해다 바치지만 그럴수록 내가 더 비참해집니다. 사내 구실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남편 대접을 받겠소? 그냥 이대로 밭에 걸음이라도 되면 모를까? 그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가족을 건사해온 한 남자가 자신의 쓸모를 잃었다고 느끼는 고통은 그 무엇보다 깊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이 몰래 사다 준 비약을 몇 번 먹어봤지만 그때뿐이고 다음 날이면 머리만 깨질 듯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제주의 한 농부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남성들이 평생 지켜온 자부심을 잃고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사귀고 있는 현실의 아픔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늙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잘못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환자분 그 손으로 평생 땅을 읽으셨듯이 이제 그 손으로 환자분의 몸을 다시 읽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환자분의 몸을 근본부터 되살리는 7단계 회춘 비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바꾸는 농사와 같습니다. 그의 눈이 의아함으로 흔들렸습니다. 회춘 비법이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부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당신의 몸을 다시 청년으로 되돌리는 기적의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오늘 영상은 보나 마화입니다. 고영철 환자분은 제 말을 쉽게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의 표정은이 의사도 결국 다른 의사들처럼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다가 비싼 영양제나 권하겠지 하는 깊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년간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희망과 절망을 반복해온 그에게 몸을 농사짓듯 가꾸라는 제 말은 너무나 막연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겁니다. 그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가는 거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 제가 말하는 농사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운동과 음식,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우리 몸이라는 밭을 일구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의사로서 제 명예를 걸고 약속드립니다. 약은 잠시 가뭄을 면하게 해주는
소나기일 뿐이지만이 세 가지 도구로 밭을 일구는 것은 땅 자체를 비옥하게 만들어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환자분의 몸은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그의 눈빛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땅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그의 눈에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 몸 농사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발기부전 환자가 오면 혈관학장제를 처방하고 남성 호르몬 주사를 놓는 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나는데 환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약을 파는 장사꾼에 불과한가?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한 계기로 치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환자분이셨는데 심한 당뇨와 고혈압 합병증으로 발기 기능이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반응이 없어서 저 역시 거의 치료를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분이 몇 달간 시골에 내려가 계시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혈색은 맑아졌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수줍게 고백하시더군요. 원장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매일 반이라고 직접 키운 채소로 밥해 먹고 해지면 그냥 잠들었을 뿐인데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의 말은 제 머리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병원이나 약국이 아닌 가장 기본적인 생활 속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약 처방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의 생활 자체를 바꾸는 근본 치료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그리고 올바른 생활 루틴이라느니 평범한 세 가지가 어떻게 남성의 몸에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현대의학의 눈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운동, 음식, 생활 습관이라느니 세 가지가 그 어떤 약보다 근본적으로 남성의 몸을 되살리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그저 정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진짜 원인은 당신의 혈관이 녹슬고 좁아져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혈관을 다 합치면 그 길이가 10만 km.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엄청난 길이입니다. 심장은 이 긴 파이프를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혈액이라는 택배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이 파이프 안쪽에 기름 찌꺼기가 끼고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특히 남성의 음경에 있는 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가느다란 혈관 중 하나입니다.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죠? 그러니 몸 전체의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가 오는 곳이 바로 그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발기가 잘 안 된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도 지금 막히고 있습니다. 하고 몸이 보내는 처절한 비상 사이렌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근본적인 원인인 막힌 혈관은 그대로 둔 채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만 처방합니다. 이것은 마치 녹슨 수도관은 그대로 두고 펌프의 압력만 높여서 억지로 물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물이 좀 나오는 것 같겠지만 결국 수도관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 겁니다. 제가 이 진실을 깨닫고 근본 치료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무렵 제게 또 한 번의 결정적인 확신을 준 만남이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 노인병 예방을 주제로 한 국제학회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평생을 노년층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연구해온 스포츠의학계의 세계적인 석학 마이크 존슨 박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청년처럼 다부진 몸을 가진 존슨 박사는 제 고민을 듣더니 환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 원장 아주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군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비극은 인체를 기계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고장난 부품만 갈아 끼우면 된다고 믿죠? 하지만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유기체입니다. 그 치유 시스템을 다시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가 바로 움직임과 영향 그리고 휴식입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 내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며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 내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약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몸에 공장에 최고급 원료를 넣어주는 것과 같고 깊은 잠을 자는 것은 밤새 공장을 수리하고 재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돌아갈 때 우리 몸은 비로소 스스로를 치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지식의 조각들을 하나로 깨워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은 비싼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닌 우리 몸 안에 이미 잠들어 있는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잠자는 거인을 함께 깨워볼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완성한 약 없이 당신의 몸을 되살릴 7단계 회충 비법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이 들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드립니다. 딱 2주만 꾸준히 따라해보시면 당신의 몸이 먼저 그 변화를 증명해 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개운함과 몸의 활력, 그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가 여성 의사로서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짚어드릴 테니 듣고 그대로 따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혈류 개선이 최우선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숨이 살짝 찰 정도로 빠르게 걸으십시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의자를 잡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근력 운동은 음경혈관으로 가는 피의 힘을 직접적으로 키워줍니다. 두 번째, 근육량 유지로 남성 호르몬을 보호해야 합니다. 근육은 남성 호르몬을 만들고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입니다. 팔구이나 가벼운 덤벨, 밴드 운동을 일주일에 선언은 반드시 해주십시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면 발기 시에 필요한
혈액을 강력하게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발기력 식단을 차리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닭가슴살, 달걀, 두부, 등푸른 생선 같은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혈관, 건강에 좋은 토마토, 견과류, 비트를 자주 드십시오. 그리고 과자나 빵, 기름진 튀김, 술은 당신의 혈관을 망가뜨리는 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네. 네 번째, 골반 저근을 강화해야 합니다.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는다는 느낌으로 골반 근육을 5초간 꽉 조였다가 풀어주는 것을 하루에 30번에서 50번 반복하십시오. 누워서도 앉아서도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운동이 당신의 발기 지속 시간을 2배로 늘려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생활 루틴으로 회복력을 높여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하루 7시간 이상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으로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사정 간격을 조절해 전립선에 휴식을 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자연 발기 촉진 루틴을 실천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찜질팩으로 아랫배와 허벅지를 3분에서 5분간 데워주십시오. 혈관이 확장되어 잠자는 동안 몸이 회복되는 것을 돕습니다. 마지막 7번째, 의사가 추천하는 특별 비법 음식. 마늘 흑초 절절임입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흑초는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총마늘 500g을 깨끗이 씻어 말린 뒤병에 담고 흑초 500ml와 꿀 200ml를 부어 서늘한 곳에서 한 달간 숙성시키십시오.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서너 쪽씩 꾸준히 드시면 당신의 혈관은 몰라보게 깨끗해질 것입니다. 7가지 비법이 당신의 멈춰버린 몸을 다시 깨우는 기적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7단계 회충 비법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비법과 모르고 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절대적인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우리 몸의 기적을 깨우는 7가지 단계를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씨앗을 심어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열매의 크기와 맛이 달라지는 법입니다. 지금부터는 병원에서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터득한 효과, 극대화 비법을 오직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께만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의 비밀은 숨차게 그리고 꾸준히입니다. 그냥 어슬렁슬렁 걷는 것은 산책이지 운동이 아닙니다. 옆 사람과 대화하기. 살짝 힘들 정도로 심장이 뛰고 땀이 송골송골 맺힐 정도로 걸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몸속에서 혈관을 청소하는 산화질소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늘 흑초 절임을 운동하기 30분 전에 드셔보십시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운동으로 인한 혈류량 증가 효과를 극대화시켜 그야말로 혈관 대청소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음식의 비밀은 타이밍에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재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운동이 끝난 후 1시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으로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이 단백질을 만나 회복되면서 이전보다 더 크고 튼튼한 근육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달걀 한두 개, 두부 반모 혹은 닭가슴살 한 덩이면 충분합니다. 운동 후 단백질 섭취, 이것이 바로 근육 농사의 핵심 비법입니다.
셋째, 케겔 운동의 비밀은 정확성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케겔 운동을 할 때 엉뚱하게 배나 엉덩이에 힘을 주십니다. 이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정확한 골반 접근을 찾으려면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한번 끊어 보십시오. 그때 사용되는 바로 그 근육입니다. 그 느낌을 기억했다가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 의식적으로 그 부위만 조였다 풀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이 세 가지 비밀 노하우를 당신의 7단계 회춘 비법에 더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상상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당신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철칙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무작정 따라하시면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첫째, 운동은 무조건 힘들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제가 허벅지 운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은 첫날부터 무리하게 스쿼트를 100개나 하다가 다음날 무릎 통증으로 걷지도 못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장님, 운동은 약이지만 과하면 독입니다. 평생 쓰지 않던 근육을 갑자기 고문하면 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운동의 핵심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처음에는 땀이 살짝 날 정도로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십시오. 그리고 아주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둘째, 몸에 좋다는 한 가지만 먹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는 한 분이 마늘이 좋다는 제 말을 듣고는 삼시 세끼를 마늘 흑초 전림만 드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속이 쓰리고 위가 다 망가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몸은 수십 가지의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는 복잡한 공장입니다. 한 가지 부품만 계속 넣는다고 공장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마늘 흑초절임은 하루에 서너 쪽이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다양성과 균형입니다. 절대로 한두 가지 음식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셋째, 잠에 대한 강박을 버리십시오. 제가 밤 10시 취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더니 어떤 환자분은 10시에 눕기는 했는데 잠이 오지 않아 2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받았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잠은 억지로 자려고 하면 더 달아나는 법입니다. 만약 잠이 오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거실로 나가서 재미없는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다 졸음이 쏟아지면 그때 다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잠들기 위해 노력하는 편안한 마음입니다. 위. 세 가지 철칙만 지키신다면 7단계 회춘 비법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평생 주치의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제가 이 7단계 회춘 비법으로 절망에 빠진 남성들에게 새로운 삶을 찾아드린 지도 벌써 10수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가 단순히 한 남성의 신체 기능만을 되살리는 것이 아님을 수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신감을, 한 가정이 웃음소리를, 그리고 한 부부의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아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감귤 농부 고영철 환자분 이야기를 마저 해드릴까 합니다. 그는 제 처방을 받은 지 석 달 만에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그늘지고 무뚝뚝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햇볕에 건강하게 그을린 얼굴에 장난기 가득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정말 고맙수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평생 농사짓던 뚝심으로 딱석 닮만 해보자고 마음 먹었다. 아침마다 바닷가 나가서 걷고 마누라가 차려주는 채소 반찬 먹고 밤이면 마늘 흑초 먹고 그런데 딱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2달째 되던 날 아침 정말 몇 년 만인지 모를 그거 시기가 허허.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이다. 아, 나도 아직 안 죽었구나 하는 생각에 말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좋았던 건 따로 있소다. 제가 자신감을 되찾으니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미안해서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먼저 아내 손을 잡고 오늘따라 왜 이리 고가하는 농담도 건네게 되더이다. 저희는 지난 주말에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네 감귤밭에 가서 제가 직접 귤 따는 법을 가르쳐주고 왔소다. 원장님께서 되살려주신 것은 제 물건만이 아닙니다. 제 인생의 자부심을 되살려주셨수다. 그 일. 아내분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되찾은 행복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몸의 근본적인 시스템이 복원되니 발기. 문제뿐만 아니라 만성피로, 무기력증까지 연쇄적으로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부분만을 치료하는 대증류법이 아니라 몸 전체를 살리는 근본 치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당신의 고민이 무엇이드니 간단한 비법은 분명 상상 이상의 해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이 7단계 회충 비법을 남성의 힘을 되찾는 방법으로 소개해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위 7가지 단계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당신의 몸 전체에 상상 이상의 놀라운 선물을 안겨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당신이 덤으로 얻게 될 5가지 놀라운 선물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강철 심장입니다. 규칙적인 걷기와 건강한 식단은 혈관 속 기름대를 청소하고 혈압을 안정시켜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위험을 절반 이하로 낮춰 줍니다. 발기력이 좋아졌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이 다시 젊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가벼운 몸입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살이라고 부르는 뱃살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7단계 회춘 비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굳이 굶지 않아도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저절로 체중이 감량됩니다. 무거웠던 몸이 가벼워지면 무릎 관절에 부담도 줄어들어 100세까지 내 다리로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선물은 편안한 속입니다. 건강한 식단과 규칙적인 운동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지긋지긋한 변비와 소화 불량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의 면역력의 70%가 살아납니다. 더 이상 소화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번째 선물은 총명한 머리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기억력이 향상되고 머리가 맑아지며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남성의 자신감뿐만 아니라 총명함과 지혜까지 지켜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선물은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깊은 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덩달아 건강해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생활 습관의 혁명은 단순히 남성의 힘을 되찾는 것을 넘어 당신의 심장, 체중, 소화 기능, 뇌리고 마음까지 책임지는 최고의 종합건강관리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기적의 비법과 그 과학적인 원리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운동이나 음식 수면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여러분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제 처방을 받고 희망에 부풀어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어떤 분은 고영철 환자처럼 활짝 웃으며 나타나고 어떤 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실망한 얼굴로 다시 찾아옵니다. 똑같은 처방을 받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꾸준함을 이기지 못하는 하루쯤이야 하는 나약한 마음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너진을 다시 쌓는다고 상상해 봅시다. 오늘 열심히 흙을 쌓아 올렸는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하루 쉬어 버립니다. 그 다음 날 가보니 어제 쌓았던 흙은 빗물에 다 씻겨 내려가고 없습니다. 우리 몸을 되살리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실천하다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오늘은 회식이 있으니까 하며 하루를 건너뛰는 순간 우리 몸은 다시 예전의 나쁜 상태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4월이 되면 결국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건설회사 사장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성격도 화끈하고 추진력도 강한 분이었죠. 제 처방을 듣고는 당장 다음 날부터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아무런 효과가 없다며 저를 찾아와 역정을 내셨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여쭤봤습니다. 사장님, 혹시 하루라도 걸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월요일하고 수요일에는 아침 일찍 골프 약속이 있어서 운동을 못 했네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저녁에 술을 많이 마셔서 다음날 늦잠을 잤고요.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평생 무너진 집을 단 며칠 만에 다시 지을 수는 없습니다. 매일 벽돌 한 장이라도 꾸준히 쌓아 올려야 비로소 튼튼한 집이 완성되는 것 아닙니까? 사장님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쯤 괜찮겠지 않은 마음이 사장님의 건강을 다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하루쯤이야 하는 마음에 지지 마십시오. 이 방법은 숙제가 아닙니다.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당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몸에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환자의 병이 나왔을 때보다 그 환자의 가족들이 행복을 되찾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입니다. 얼마 전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바로 고영철 환자분의 아내께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위. 편지 속에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께 안녕하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영감이 원장님 만나고 와서는 사람이 달라져 불어서 꼭 고맙다는 인사는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리 펜을 들었소다. 우리 영감 평생 반일만 하고 살아서 무뚝뚝하기가 도르방 같아도 속정 하나는 깊은 사람이었소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그 속정마저 다 말라버린 사람 같았어요.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고 제 옆에 눕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에는 참 바람만 불었고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영감이 믿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여자로서의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져 밤마다 난몰래 소리 죽여 울었소다. 그러던 어느 날 영감이 원장님을 만나고 와서는 다음 날 아침부터 저를 깨워 같이 걷자고 하더군요. 평생 운동이라곤 바늘밖에 모르던 사람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며칠 하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를 이끌고 올레길을 나섰습니다.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생선 반찬이 늘었고 밤 10시가 되면 텔레비전을 끄고 제 손을 잡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 노력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아침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에 다시 예전의 따뜻함과 사랑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부인 미안했소다. 그리고 고맙소다. 우리 다시 시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께서 되살려 주신 것은 단순히 영감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저희 부부의 잃어버렸던 시간과 사랑, 그리고 저희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의사로서의 자리에서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방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당신의 가정 전체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몸을 바꾸는 7가지 비법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발기부전의 절반은 혈관과 같은 신체적 문제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입니다. 특히 한두 번 실패한 경험이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낳고 그 불안감이 실제로 몸을 경직시켜 실패를 반복하게 만드는 악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어떻게 허물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2가지 마음 훈련법을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성공 경험을 되찾으십시오. 처음부터 완벽한 부부 관계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너무 높은 벽입니다. 대신 아주 작고 사소한
성공 경험부터 쌓아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변화가 느껴졌다면 그것을 마음속으로 크게 칭찬해 주십시오. 그래, 내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그것 역시 성공입니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나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결국 당신의 몸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십시오. 많은 남성들이 부부 관계를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결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부부 관계는 시험이 아닙니다. 점수를 먹기는 경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체온을 나누고 감정을 교류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달기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정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 시간 자체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놀랍도록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찾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몸을 바꾸는 노력과 함께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병행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정한 의미의 건강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문제가 단순히 남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이것은 부부의 문제이고 가정의 행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시작하는 것, 아내와 함께 실천한다면 그 효과는 2배, 3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아내분들께서 남편을 위해 그리고 부부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2인 삼각 건강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십시오. 남성들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칭찬에 약합니다. 남편이 7단계 회충 비법을 실천하기 시작했다면 아내께서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칭찬해 주십시오. 여보, 요즘 얼굴색이 좋아졌네. 어쩐지 오늘따라 더 능해 보여?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절대 비난하거나 실망한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대신 괜찮아. 당신 노력하는 모습만으로도 나는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해 주십시오. 남편의 무너진 자신감을 세워주는 것은 아내의 사랑 어린 격려입니다. 둘째, 건강 식단을 함께 즐기십시오. 남편 혼자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은 고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께서 먼저 여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오늘 저녁은 무지개 비빔밥 해 먹을까? 하고 제안해 보십시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채소를 다듬고 함께 맛있는 건강식을 즐기는 그 과정 속에서 부부 사이의 정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남편을 위한 식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식단이 될 때 비로소 즐거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앞서 제가 아침에 걷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부부가 함께 해보십시오. 아침이 힘들다면 저녁 식사 후도 좋습니다.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부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남편의 건강은 아내의
관심과 사랑 안에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부터 이 7단계 회 비법을 부부 공동의 목표로 삼아 보십시오. 두 분의 남은 인생이 훨씬 더 뜨겁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남성의 힘을 되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것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잠자리에서의 자신감은 곧바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의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시던 65박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몇 년간의 사업 부진과 건강 악화로 인해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거래처와의 만남도 피하기 일쑤였죠. 당연히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게 7단계 회춘 비법을 배우고 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꾸준히 실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하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예전에는 직원들 눈치만 보던 제가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농담도 건네고 일도 자신있게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도 저를 더 믿고 따르기 시작하더군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애를 태우던 거래처 계약이 얼마 전에 성사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제 의견을 말했더니 오히려 상대방이 저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러더군요. 요즘 제 눈빛이 30대 시절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의 그 눈빛으로 돌아왔다고요. 남자의 자신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몸이 변하면 당신의 눈빛이 변합니다. 당신의 눈빛이 변하면 당신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패배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승리자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지금 당장 실천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약 없이 당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어 남자의 자신감을 되찾는 기적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으로 고통받던 한 남성의 이야기에서 시작하여 발기부전의 진짜 원인인 혈관 문제, 그리고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깨우는 7단계 회충 비법까지. 이제 모든 비밀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당신과 당신 아내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밤이 영상을 끄고 여느 때처럼 무기력하게 잠자리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또다시 찾아온 몸에 침묵의 깊은 한숨을 내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디시겠습니까?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시금치나물 한 젓가락을 더하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모든 지식과 비법보다 중요한 이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솔직하게 인정하는 용기와 다시 사랑하려는 의지입니다. 나의 문제를 정확히 인정하고 약만 의존하는 대신 내 몸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용기. 그리고 나 자신과 내 아내와 내 남은 인생을 다시 뜨겁게 사랑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오늘 제가 알려 드린 7단계 회춘 비법을 단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아침은 그리고 당신을 바라보는 아내의 눈빛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남성의 힘은 약국이 아닌 바로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십시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가장 정확하고 따뜻한 의학 정보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어떤 단계부터 시작해 보실 것인지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 있는 다짐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솔직한 고백과 다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수많은 남성들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함께 응원하며 다시 뜨거운 인생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당신의 모든 아침이 청년의 아침처럼 힘차게 깨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평생 건강 주치의 강민서였습니다.